오늘 할 이야기는 나이 들어 새벽 4시 이전에 눈을 뜬 당신이 결코 해선 안 되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깊은 새벽,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요한 시계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진 적,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거실 불빛 아래 텅 빈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던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그 고요함 속엔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어떤 이에게는 불안이, 또 어떤 이에게는 외로움이 스며 있지요. 나이 들면 새벽잠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의 한 장면이라고 넘기기엔 이 새벽의 각성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행동은 그리 대단하거나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의심조차 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누적되었을 때 우리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며 인간관계까지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며칠 전 병원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다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순자 어르신이셨습니다. 의사 양반, 내가 요즘 새벽만 되면 눈이 떠지는데 가슴이 벌렁거리고 머리는 어지럽고 눈도 침침해서 불 켜놓고 앉아있다가 괜히 딸한테 전화했다가 딸이 짜증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말에 저는 김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어르신,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이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비축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몸은 더 약해지고 마음은 외로워지고 결국 가족과의 관계까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잠이 안 오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지요. 그 한마디가 이 방송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냥 잠이 안 오니까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이유를 넘어서 마음속 공허함, 불안, 외로움이 우리를 흔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릴 5가지 행동은 그 공허함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노후, 그리고 인간답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씩 그 깊은 새벽,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지만 치명적인 선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 4시 이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몇 시지? 누가 메시지 보낸 건 없을까? 그렇게 화면을 켜는 순간 우리 뇌는 완전히 깨어나 버립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다시 잠들고 싶어도 우리 몸은 이미 낮으로 착각하고 각성 상태로 돌입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아는 정해분 어르신은 올해 72이신데 자식들이 스마트폰을 선물해준 이후로 잠드는 시간도 깨는 시간도 모두 스마트폰에 좌우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눈이 떠진 김에 핸드폰을 켜보는 순간 뉴스 속 자극적인 기사가 보였고 또 가족 단톡방의 어색한 분위기에 혼자 괜히 상처받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내 안부는 궁금해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시작되면 머릿속은 온통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면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고립입니다. 몸이 잠에서 깨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깨진 새벽에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습관이라는 이름의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이 찾아오는 걸 견디지 못해 그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폰을 켜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결국 더 깊은 외로움을 데려옵니다. 특히 밤의 감정은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도 새벽에는 유독 더 서운하게, 더 비참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공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새벽의 어둠을 밀어낼 수 없다면 차라리 등불을 끄고 기다려라. 지금 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새벽의 고요함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스마트폰은 잠시 멀리 두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잠도 안 오는데 뭐라도 해야지요. 하지만 그 뭐라도가 당신의 오늘 하루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새벽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은 곧 오늘 하루의 생체 리듬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낮에 졸리고 밤에 잠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즉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도 벌어집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새벽에 스마트폰 불빛에 깨거나 어르신이 전화를 하면서 혼자 외로움을 토로하게 되면 자식들은 점점 더 무거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왜 아침부터 전화를 하세요? 밤엔 좀 쉬세요. 이런 말들이 오가며 서운함이 쌓이고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란 조심스러운 감정의 온도로 유지됩니다. 그 감정의 온도가 새벽의 외로움 하나로 뚝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로 우리는 내 하루를 지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 당신의 손에 스마트폰 대신 차 한 잔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연결인가? 아니면 위로인가? 이 작은 질문이 당신의 새벽을,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벽 4시 이전에 갑자기 일어나 청소나 설거지, 이불 깨기 같은 생산적인 일을 시작하는 습관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는 것이 부지런한 삶의 상징 같지만 노년기의 몸과 마음에는 이른 활동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격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상승하고 부정맥, 협심증,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태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5의 정어르신은 평생 새벽 4시 전에 일어나 집안 정리를 하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몸이 근질거려서 그냥은 못 있겠더라고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새벽에 세탁기 돌리다가 어지럼증으로 그만 거실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탈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볼 때 노년기에는 혈압과 심장의 반응이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는 몸의 온도도 떨어져 있고 근육과 관절도 경직되어 있어서 조금만 무리해도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하지만 그건 준비된 몸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몸이 원하는 속도를 존중해주는 게 더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른 새벽에 혼자 분주히 움직이면서 우리는 나만 일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데 다른 식구들은 자고 있을까? 이런 내가 당연한 존재가 된 걸까? 그 생각이 점점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불만이 되고 서운함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확인의 방식이 잘못되면 그 마음은 오히려 가족과 나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됩니다. 공자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면 오히려 더 허전해질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무언가를 해야 허전함이 가라앉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몸을 깨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고 노년의 품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벽에 무언가 시작하려는 충동이 들 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걸 꼭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이 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물음 하나로 당신은 새벽이라는 시간을 내가 지배하는
가장 평온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새벽 4시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움직이는 몸보다 쉬고 있는 마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새벽 4시 이전에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과거를 되짚으며 후회를 되새기는 습관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잠에서 덜 깬 상태의 뇌는 감정 조절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찾아오는 이른 각성은 뇌의 전두엽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라 합리적 사고보다는 감정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잠결에 일어나 어두운 방 안, 혹은 거실 의자에 걸터 앉아 그땐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돈을 빌려주지 말걸. 그때 아이한테 더 따뜻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그건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자책이라는 이름의 감정의 늪이 됩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박말순 어르신.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눈을 뜨고 고요한 부엌에 앉아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혼자 울곤 하셨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싶어요. 남편한테 더 잘할 걸. 자식들한테 엄마 노릇을 못한 것 같고, 어떨 땐 지금 이 시간조차 내겐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박 어르신은 늘 그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이 마음은 낮에는 감춰져 있으니까요. 낮에는 괜찮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들은 새벽이라는 틈을 타 가장 연약한 마음을 휘젓고 혼자만의 상처를 계속 덧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면 사는 게 단순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감정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우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어느 날 문득 새벽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시간대에 생각의 문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뇌를 바꿔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짧은 호흡 명상, 혹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짧은 글귀를 읊조리는 것. 불교에서는 염송이라 하여 짧은 기도문을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도 좋습니다. 나는 괜찮다.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혹은 지나간 일은 다만 흘러간 물이니 붙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은 무언가를 바꾸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현재를 놓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은 새벽 4시 이전, 그 어두운 순간에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현재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책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방식일 뿐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은 벌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지나간 날을 다시 들여다보는 대신 오늘의 햇살을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깐 눈을 감고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 시간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잘 살아온 겁니다. 네 번째, 새벽 4시 이전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언가를 먹는 습관은 몸에겐 상처요, 마음에겐 위안인 척하는 조용한 해악입니다. 그냥 속이 허해서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먹고 싶더라고요. 이 말 병원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에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은 위와 간에 큰 부담을 주고 당뇨, 고지혈증,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노년기의 소화기관은 젊었을 때와 달리 밤에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음식 섭취는 오히려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당 수치 급상승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병원으로 응급실 이송된 60대 후반의 이영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냉장고 속에 있던 찬 갈비탕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셨고 이후 심한 복통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진단은 급성 췌장염,
그 원인 중 하나는 밤중에 기름기 많은 음식 섭취였습니다. 어르신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너무 공허해서 뭐라도 입에 넣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이 말이 저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배고픈 시간이 바로 새벽 4시 이전이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고픔이라 느끼는 감정이 대부분은 허기보다 외로움입니다. 특히 새벽에는 온몸이 고요하고 밖은 아직 어둠이고 가족들도 잠들어 있기에 그 정적이 나를 텅 비게 만듭니다. 그 텅 빈 감정을 뜨끈한 국물이나 달콤한 과자로 채워보려는 건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은 몸을 아프게 만들고 그 후에 찾아오는 자책으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유교에서는 식불정 즉신불정, 마음이 어지러울 때 먹는 음식은 몸과 마음을 더 흐리게 만든다 고 말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은은한 차 한 잔을 끓여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입에 대며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내가 허기진 건 마음이지 배가 아니야. 새벽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지 나를 벌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새벽에 찾아오는 배고픔은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보호해줘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허기보다 균형을 더 원하게 됩니다. 당신의 하루는 새벽 한 숟가락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덜어낸 평온한 기다림으로 열려야 합니다. 5번째, 새벽 4시 이전에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행동, 특히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건 조심해야 할 습관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새벽, 문득 떠오른 얼굴 하나에 잘 지내니? 잠은 잘 자고 있니? 이런 문자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혹은 한참 잠든 자식에게 엄마는 또 새벽에 잠이 안 온다. 갑자기 내 생각이 나더라. 그런 말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연락 하나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이 넘은 박종기 어르신은 외동딸을 둔 호라비입니다. 딸은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새벽마다 딸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또 일찍 깼다. 오늘도 혼자 밥 먹는다. 너 어릴 땐 참 예뻤는데. 처음에는 딸도 짧게 답장을 했지만 점점 답이 뜸해졌고 어느 날 딸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빠, 미안한데 이젠 새벽 톡 좀 그만 보내. 출근 전에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 박 어르신은 그날 이후 더 이상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서운함과 오해가 자리 잡았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려다 오히려 상처를 받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은 때로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루에 무게가 되지 않는 배려, 그게 어른의 품격입니다. 새벽은 우리만의 시간이지 누군가에게 위로를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위로는 상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기록을 추천드립니다. 전화기 대신 수첩을 꺼내 떠오른 이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감정들을 조용히 적어보세요. 글로 쓰면 그리움이 정리되고 외로움이 가라앉습니다. 불교 경전 중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말을 보내기 전 마음을 먼저 비추어 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말도 그 말의 무게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지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은 순간, 그 마음이 너무 늦은 밤, 혹은 너무 이른 새벽이라면 그 마음은 잠시만 나와 함께 머물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상대를 향해 튀어나가기 전에 조금만 더 다듬어지길 기다려보는 것, 그 기다림이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내민 새벽의 한마디가 오히려 당신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 사이의 온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벽 4시 이전이 감정은 먼저 나 자신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배려고 진짜 성숙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이 들어 새벽 4시 이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와 감정은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과 피로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무언가 부지런히 하지 마십시오. 몸이 깨어나기도 전에 청소나 설거지를 시작하면 몸은 회복의 시간을 잃고 마음은 괜한 분주함에 지치게 됩니다. 셋째, 지나간 일을 되짚으며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새벽의 어둠은 감정을 왜곡합니다. 그 시간에 떠오른 후회는 진심이 아니라 피곤한 뇌가 만든 착각일 수 있습니다. 넷째, 허기진 마음을 음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진짜 허기는 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섯째,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멈추십시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지 건강을 위한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노년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 고요하고 더 단단하게 자신의 시간을 지켜내기 위한 태도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 그 누구보다 먼저 깨어있는 당신은 사실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돌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의 정적 속에서 세상의 소음이 잠든 시간, 당신은 더 깊이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책과 후회, 외로움과 분주함으로 채우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마음을 다독이는 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새벽은 누군가의 새벽과 조용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 따뜻한 연결 속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생각보다 더 자주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마음이 지금 당신에게 닿지 않더라도 그건 단지 타이밍의 문제일 뿐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새벽 4시 이전에 당신은 그 어떤 불안도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와 나눌 말이 없다면 그냥 잘 들었어요.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새벽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당신의 손길이기에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새벽이 외로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곳은 노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용한 이야기,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